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입니다. 이번 주부터 2024 대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서울대학교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서울대는 현재 2024 대입과 관련돼서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종합전형은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왜 제가 오늘 그 첫 번째로 서울대 종합전형을 가져왔느냐?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서울대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 고3뿐만 아니라 고1, 고2 학생들. 이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울대가 바라보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맞춰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활동도 거기에 좀 틀을 맞추면 서울대 종합전형을 쓰는데 조금 더 유리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각 학교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 틀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 기본 틀에 만든 학교가 원래 서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종합전형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학교들의 종합전형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내가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울대학교 종합전형을 우리가 오늘 좀 간단하게나마 한번 내용을 보자. 요런 취지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서울대 전형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일단 지역균형, 일반, 그리고 이제 특별 전형이 있는데요. 각각 전형에 따른 이 내용들이 좀 틀려요.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최상위권 학생 2명을 이제 모집하는 건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요게 핵심입니다.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대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와 관련된 분야의 재능이나 열정,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의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이런 학생들을 뽑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특별 전형을 빼고 결국엔 지역균형 전형은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학교 생활, 이거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 요거를 보는 거고, 일반 전형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전공적 합성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보겠다. 요렇게 좀 이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은 수능 최저가 존재하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이제 면접 아니면 구술고사를 보는 경우, 뭐 요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 종합전형은 이제 어떤 전형이든 이제 동일한 이제 평가 요소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율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많이 보냐 안 보냐를 보는 거니까요. 서울대의 서류평가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 이해의 소양.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당연히 학업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과 영역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냐, 요게 이제 핵심 메인 테마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교과 및 학업 관련 활동, 성취 수준과 논리적 사고력, 과제 수행 능력 등의 역량을 평가하겠다. 결국 등급은 보지 않는다. 대신 요 성취 수준, 성취도, 그리고 세특, 요 두 가지 영역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학업 태도라고 하는 건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가, 즉 적극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학생이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는 자기주도적인 어떤 학습 경험이 서류상에 좀 보여져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죠. 뭐 학업 수행 과정에서 뭐 적극적 진취성도 있지만 제가 보는 건 이런 거, 진로 탐색 의지, 어떤 그 위에선 탐구 의지, 이런 것들, 즉 학업 소양이라고 하는 거, 학업에 대한 관심, 흥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소양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다. 세 번째는 이제 학업 이해의 소양이잖아요. 그 이해 소양은 뻔해요. 거의 인성 영역이죠. 그래서 바른 인성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건 개인에 대한 품성도 보지만 리더십, 뭐 공동체, 책임감, 그리고 이제 사회 구성원,
얼마만큼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냐, 아니면 네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얼마나 기여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냐, 요런 것들을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교과, 활동, 소속된 집단에서의 어떤 역할, 요런 것들을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학업 능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우수한 학업 능력, 즉 평가 기준으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대다수가 결국에는 얼마만큼 이제 교과 학습을 열심히 했냐, 요거를 이제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자신의 학업 능력이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서울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린 1등 뽑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1, 2등으로 들어왔는데 학교 내신으로 보면은 1.6, 1.7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놈의 서울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해보면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야. 아니, 분명히 종합전형이라고 하는데, 서울대는요, 1.3 미만은 안 뽑아요. 그래서 무조건 2.3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어떤 학교는요, 전교 1등이 1.7일 수도 있고요, 1.9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떨어지겠네?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학교는 발표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교과 공부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세트 아니면은 창의적 체험활동, 특히 동아리 같은 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현재 1.7, 1.9지만 1.0과 같은 어떤 역량을 갖고 있구나 라고 판단한다면 1.9라서 뽑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가 내신이 1.0이야. 근데 도대체 이런 걸 하나도 안 했네? 그러면 얘 안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입시 결과는 맹신할 수가 없어요. 서울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누구를 뽑는지 아무도 몰라. 다만 그 뽑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다? 그냥 각 학교에서 2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1.0, 1.1, 1.2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만약에 서울대를 간다 안 간다 하면은 서울대가 뭐하러 서류평가를 보겠습니까? 그냥 내신으로 해서 뽑는 게 최고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 주시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교과 영역을 어떻게 이제 반영하느냐. 이제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과 영역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서울대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교과 성적하고 이 세특이란 두 가지를 보겠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각각의 영역에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교과 성적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교과 성적을 수치화시키지 않는답니다. 이게 핵심이고, 학년별 과목별 반영 비율도 존재하지 않아요. 3년간의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그러니까 서류 전체를 다 보겠다. 예. 그리고 교과 성적 평가할 때 대신 요거를 중요하게 보죠. 이수한 과목을 조금 더 고려를 많이 한다. 만약에 인문계열이면 인문계열과 더 적합한, 이과계열은 이과계열과 더 적합한 이수 과목들을 좀 더 판단한다는 게 아무래도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뭐 소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많이 안 하는 거. 요런 부분은 수치상 결과가 나쁠 수 있어요. 왜냐면 인원이 적으면 등급이 안 나오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수치화시키지 않겠다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몇 등급, 몇 점이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깊이 있게 열심히 했는지를 꼭 판단해서 봐야 된다. 예, 세특은 뭐 뻔하죠.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학습 활동 내용도 보고요. 뭐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뭐 특성, 참여도, 자기주도 학습, 이런 부분들, 거기에 이제 성장 정도, 얼마만큼 계속 뭐 우상향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보겠다. 이게 서울대가 얘기하는 이제 학업 능력.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학업 태도인데요. 학업 태도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학습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학습을 했던, 탐구를 했던, 활동을 했던, 아무튼 깊이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학업의 연장선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된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했냐,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뭐 지속적으로 했냐, 전반적으로 참여했냐, 요런 게 중요하잖아요. 스스로 알고자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있었냐, 자기적으로 학습하였느냐, 요런 부분들의 평가 기준들을 보시면 기존 학업뿐만 아니라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심화 탐구 아니면은 연장선에 있는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그런 부분들까지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예시안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뭐 수업에서 지원자가 학업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도전했던 내용이 보이면 지원자의 학업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대요. 요게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세특을 통해서 봤을 때 학업 기회를 찾아서 되게 적극적으로 도전했다. 성공했냐 실패했냐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열심히 도전을 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서울대에서는 너 학업 태도 되게 좋구나. 너는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친구야. 서울대는 일단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갖고 있는 애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울대에 대한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와 맞는 깊이 있는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고, 현재 고3 학생들은 이제 마무리 과정이니까 어떻게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내가 마무리로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되겠죠. 1학년은요 무조건 니신입니다. 1학년은 일단은 무조건 전교 1, 2등 안에 들어가는 학업 역량을 만드는 걸 기본 틀로 한다. 세 번째 이제 학업 이해의 소양. 요거는 이제 인성, 사회성, 뭐 공동체 이런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뭐 인성 가졌니, 학교 생활에서 뭐 리더십 했니, 뭐 열심히 노력했니, 뭐 힘든 걸 어떻게 극복했니, 이런 거잖아요. 자, 요 부분에서도 나오죠. 학생의 대인관계 및 인성은 개인적 특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나 경험 유무나 활동의 양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깊이 있게, 그리고 요 부분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느냐지, 활동의 양, 뭐 이것저것 다 경험했냐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만 깊이 파도 된다라는 겁니다. 즉 임원활동 경력이 많은 학생이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데요. 맡은 역할과 활동의 내용을 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양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히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해놓으면 아무튼 뭐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한 번, 두 번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했다면 서울대에서는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 외 소양에서의 서류평가 기준, 즉 생기부를 기준으로 해서는 보시는 내용들이 이제 기준 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한번 쭉 보시면 되니까. 학업 능력에서는 생기부에서 어떤 영역을 보느냐, 학업 태도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보느냐, 학업의 소양에서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보는지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면접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건데, 결국 면접은 이제 크게 서류 기반 면접이냐 재시문 활용 면접이냐. 내가 지역균형을 활용한다면 서류 기반, 즉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하는, 내 생기부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학업 소양들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서류 확인 면접이야. 그런데 일반 전형은요 제시문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전공 적성 아니면 학업 능력 평가에서 제시문 활용하는 이 면접이 난이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서류 기반에 비하면 매우 높다고 봐야죠. 다만 지역 균형에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면 뭐 똔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면접에 대해서 우선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요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10분이에요. 근데 의과대학만 60분. 그 유명한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하죠. 그거를 보고 있고, 평가 내용의 핵심은 서류 내용 확인이 핵심이에요. 너가 진짜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이거 진짜 한 거니? 뭐 대충 했는데 그렇게 써진 거 아니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학업 소양도 평가를 합니다. 뭐 이과면 수학이나 과학의 어떤 기본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문과라면 사회탐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뭐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이 서울대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담겨있는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면접 준비를 하자. 그리고 10분 내이다 보니까 주로 본인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학교 토론이나 발표 시간 이용해서 좀 이야기하는, 말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시문 활용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 합격자들에게 제시문과 그에 따른 문항이 제공이 돼요. 모집 단위별로 30분인 과도 있고 45분인 과도 있습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그럼 난이도가 어떠냐?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되는 분야나 과목을 미리 제시해 놓습니다. 우리 모집 단위는 어떤 과목에서 제시문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법은 지원자 1명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 이온이 실시를 하고 15분 내외인데요. 답변 준비 시간을 별도로 줘요. 30분에서 45분 정도 별도로 준비 시간을 갖고 들어가면 이제 15분 동안 면접을 보는 겁니다.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전공 적성이나 학원 능력을 평가합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뭐 모든 서울대에 있는 모든 면접 문항을 다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한 서너 명 정도를 해봤거든요. 뭐 많이 못 해봤습니다. 뭐 서울대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제가 뭐 대치동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너 명 정도의 학생들을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 어떤 면접들을 받는지에 대해서 봤을 때 특히 제시문 활용 면접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답변 준비를 할 때 그 내용들을 보면은 내가 그래도 교육과정에서 조금 깊이 있게 공부까지를 했다. 심화 과정까지 내가 공부를 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최상위 난이도 정도, 뭐 그러면 수능 1등급 수준 정도로까지로 내가 빡빡하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래서 답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그 답변을 만들었을 때 질문이 훨씬 어렵대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그 질문은 네가 만든 그 답변의 어떤 뭐 논리적인 부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그 생각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까다롭지, 실제로 그 지문을 통해 그 지문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답변을 만드는 건 그렇게까지 매우 어렵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 물론 뭐 상대적인 거니까 어떤 친구들한테는 극악의 난이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교 1, 2등 정도 하는 레벨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답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체크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준비할 때 인문학하고 사회과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깊이 있는 제시문 아니면 1번 시사, 최근 아니면 과거의 어떤 뉴스나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핵심이 독서 활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과목에 어떤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독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지적 수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얼마만큼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인문사회학 과학 분야의 우수한 학업 소양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자연과학은 이제 사고력을 요구하는 이제 문제를 내죠. 수학은 뭐 수학 문제, 과학은 과학 문제. 그러다 보니까 관련 이론에 대해서 이제 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니면 응용할 수 있는 연습이 필수입니다. 이제 교과 수업에서도 최상위 난이도, 극상위 난이도 정도까지 아니면 그 이외에 파생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까지의 파생될 수 있는 영역까지를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토론 학습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독서 활동을 일정 이상 깊이 있게 하면은 그 제시문을 분석해내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는 거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과학 분야보다는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조금 난이도가 낮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조금. 반대로 자연과학 분야는 지금 얘기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만큼의 학업 소양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역량, 즉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 아니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 파생될 수 있는 궁금증까지도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고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서울대에서는 자연과학 이론이나 관심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고 뭐 과제 해결, 발표 활동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뭐 쉽지만 이거 실제로 하려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서울대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해봐야죠. 이 정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대의 종합전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뭔데 또 이거를 그래 또 구구절절 했던 말 또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올해 서울대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내년에 혹시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내가 만난다면 이런 조언을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공부하면서 내용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그 정도로 참고는 할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연구소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